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니까 이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기본 원리는 이미 이제 배웠어야 하는데, 이 용이에요, 용. 용 보신 적 있습니까? 전설 속의 인물이죠. 캐릭터죠. 그래서 뭐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 돼지 코에, 토끼 눈에, 낙타 머리에, 사슴뿔에, 소기에, 뱀목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키메라라고 그래요. 키메라. 키메라 아시죠? 여러 가지 동물들을 섞어 놓은 걸 키메라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옛날부터 만들고 싶어 했었어, 사람들이. 그죠? 재밌잖아. 이런 걸 만들려면 요새는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걸 다른 동물의 세포를 조직을 떼다가 여기다 붙여서 키메라를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잘 안 됐죠. 이렇게 옮겨 심는 게 우리 이식인데 그 이식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있다는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역사 기록에 보면 뻥 같은데 에, 중국의 유명한 의사 화타 들어봤어요? 화타. 편작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편작이라는 사람이 이 춘추전국 시대 이게 언제냐면 기원전 5세기니까는 기원전 5세기에 공자님 계시고 그다음에 저쪽에 가면 소크라테스 있고 또 누구 있습니까? 저 히포크라테스 있고 뭐 이러던 시절이에요. 기원전 5세기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때 이제 진월인 이게 바렛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니고 하여튼 중국 그 바렛 쪽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기록에 뭐냐면 편작 환심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을 바꾼다. 심장을 새로 바꾼다. 왜 바꿨냐면 그 얘기가 가슴이 맨날 벌렁벌렁 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딴 사람 심장을 넣어줬더니만 뭐 괜찮더라. 뭐 이런 결국 죽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얘기가. 그래서 수술을 통해 가지고 심장 이식을 했다라는 게 있는데 글쎄요 믿음진 않죠. 모르죠. 또 타임머신을 타고 간 현대 의사가 가서 판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기원 후죠. 이게 3, 4세기 보면은 수시루타 사미타라고 읽는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인도에 있는 건데 그 이제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옛날에 인도는 이렇게 간음을 하다가 걸리면 코나 귀를 잘랐나 봐. 좀 무식하긴 하지. 근데 그거를 재건하기 위한 수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몸의 일부를 떼가지고 딴 데다 붙이는 이런 수술 기록이 있어요. 외과적 수술이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몸의 일부를 딴 데로 떼는 이식 수술이라는 게 옛날에도 있었구나. 감염이나 이런 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놀랍고 신기한 건데 여기 3세기 잘 안 보이지만 3세기에 다미안이라고 돼 있는데 세인트 코스마스라는 사람하고 다미안의 얘기인데 여기 어떤 얘기냐면 요 백인이잖아. 백인의 한쪽 다리에 무어인의 다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자기 다리를 떼어내고 이 다리를 못 쓰게 되니까는 무어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저 아프리카 북쪽에 살고 있던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사람들 이제 무어인이라고 하는 흑인들인데 다리를 떼어가지고 붙였단 말이야. 근데 붙어가지고 잘 살았대. 이게 동종 이식을 한 건데 이게 붙을 리가 없는데 하여튼 붙었다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그 그림으로는 남겨져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그 붙이는 뭐 이식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이제 하고 싶어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했고 성공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에, 가스파로 타질리아코지 이름이 좀 복잡한데 이탈리아 사람 같아요. 이름이 이 사람이 이제 스킨프랩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자기 팔 살을 코에다 이렇게 붙이고 있지. 자기 머리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붙입니다. 이거 요새도 비슷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손가락 화상으로 이게 없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배에다 심어 이렇게 배에다가 살이 붙어오면 그런 수술을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나중에 배우는데 그 다음에 백가죽살을 손가락에다 붙여가지고 나오는 이런 플랩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살에서 안 보이는 부분에 피부를 이렇게 둥글게 말아 가지고 마치 저 휴지 그 통처럼 만들어 갖고 있다가 그거를 떼서 딴 살에다 붙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16세기부터 해오기 시작했어요. 외과 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다음에 또 존 헌트라는 사람이 이런 걸 했어요. 뭔 새에다가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게 가짜 같죠.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붙인 것 같은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다양한 이상한 수술들을 해 가지고 이식 실험 같은 것들을 이제 막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런 이식이 가능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알렉시스 캐롤이라는 사람이 1902 년에 혈관 문합술이라는 거를 만들어 내면서부터예요. 혈관 문합술이 뭡니까? 혈관과 혈관을 붙여서 혈액과 산소를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외과적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이식이라는 게 이제 가능해졌어요. 살 그냥 갖다 붙인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혈관을 붙여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이식이죠. 그로부터 이제 이식에 대한 관심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기술적으로는 혈관 문합술이 생기면서 이식이 가능해졌는데 실제로는 잘 안 달라붙어요. 그런데 1951년에 데이비드 휴음이라는 양반이 또 처음으로 뭘 했냐면은 신장 이식을 했습니다. 신장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남한테 떼주면 그거를 붙이는데 어디다 붙이냐면은 인터널 일리학이죠 여기. 익스터널 일리학하고 인터널 일리학 이런 데다 갖다 붙여서 요 신장을 골반 안에다 넣어줍니다. 원래 있던 자리는 이쪽이잖아요. 요렇게 양쪽에 있는데 그렇게 넣어주지 않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커서가 보이나요? 안 보여? 안 커서? 보입니다, 교수님. 이래도 안 보여? 이건 문제네. 그렇군요. 그래서 골반강 안에다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소 이식이라고 그러는데 뭐 본래 신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 밑에 있는데 커서가 안 보인다고 그거를 요렇게 일리아 아트에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골반강에 이렇게 눕혀주는 뭐 그런 수술들을 하거든요. 예. 이런 걸 이제 시작하면서 신장 이식부터 시작됐어요. 그걸 이제 헤테로트로픽 이소 다른 장소에다 넣어준다고 그래서 이소 이식 이런 말을 쓰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장 이식을 할 때 우리가 뭘 맞추죠? MHC를 맞춰서 이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 나온 거 있죠. 페이스업 이래가지고 남의 얼굴을 나한테 탁 붙여. 나는 내 얼굴이 뭐 이렇게 불만은 없는데 가끔씩은 제 얼굴을 떼다가 내 얼굴에 붙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혈관 문합술을 하고 이렇게 이식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부 반응. 그래서 그런데 요새는 약이 발달해서 그 거부 반응을 억제를 하거든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누구랑 닮았어. 우리 저 병원 선생님 중에서 심장 내과 하시는 여러분 1대 선배 누구랑 닮았는데 양반이 사고로 얼굴이 망가졌거든.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 얼굴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2014년에 이 가능해졌고 움직입니다, 얼굴이. 이 가능해진 이유는 면역 거부 반응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약물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은 이게 씨가 같은 나무들이 같이 자생해서 코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들러붙는 우리가 열리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네들의 유전적 배경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식을 할 때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끼리는 이식을 하면 거부 반응이 거의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전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해서 이식을 하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식은 옮겨 심는다. 그래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이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어들이 좀 복잡한 게 많이 나오니까 이 용어들을 알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트랜스플란테이션 이식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조직을 주는 사람을 도너 이렇게 얘기하고 받는 사람을 레시피엔트 수혜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식되어 가는 그 쪼가리를 그래프트 이식편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식편이 달라붙는 몸을 숙주 호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식을 했을 때 잘 달라붙으면 accept 되었다.
생착되었다 또는 engraftment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거부되었다, rejected 되었다. 거부 반응은 rejection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도너한테 그래프트를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면 accept가 돼야지 영어가 화려하죠. 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건데, 도너가 레시피언트한테 이식편을 줬는데 호스트가 리젝션을 하면 이거는 성공적이지 못한 그런 결과예요. 그리고 또 이식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했냐면, 조직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또 쓰는 말들이 있어요. 오토그래프트는 자가 이식이라고 그러니까는 이건 내 몸의 조직을 딴 데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가장 흔한 게 뭐가 있을까 보면 화상 환자 피부 이식 같은 것들이요. 그 다음에 요새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자기 지방 이식, 뱃살 뽑아가지고 얼굴에다 넣어서 얼굴 빵빵하게 만드는 그런 거 합니다. 하면 당장은 얼굴이 빵빵해지는데 지방 이식이 조직이 녹아가지고 다시 얼굴에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럼 또 자기 걸 해요. 그러면 거부 반응은 안 일어나죠. 자기 조직이니까는. 그 대신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뭐 감염이 생기거나 팻 엠볼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가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그 다음에 피부 이식은 저 화상 환자에서 많이 한다고 그랬고, 또 요새 뭐 하는 게 모근 이식 있잖아요. 모근 이식. 머리털 빠지면 머리 뒤쪽 털을 뽑아가지고 여기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이식 수술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자가골 이식. 이거는 이제 뭐 뼈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뼈의 다른 부분들을 특히 어디서 주로 하냐면 어, 척추뼈 같은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리뼈 일부를 뽑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척추뼈에 넣어주고 뭐 이런 수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치과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이 뽑아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다시 잇몸에다 넣어주는 그런 자가골이식, 이런 걸 하면 거부 반응은 안 일어나요. 문제는 흡수가 돼서 이식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질 뿐이지. 그게 오토크래프트고, 그다음에 씬그래프트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배경을 가진 사람 간의 이식인데 쌍둥이 간의 이식이에요. 어, 그런데 이 쌍둥이 간의 이식도 권장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장이 망가졌잖아? 그러면 쌍둥이 동생한테 하나 받으면 좋겠죠. 혹시 쌍둥이인 사람 있나요? 그런데 그거 잘 안 합니다. 왜 잘 안 하냐면 질병으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졌을 경우는 그 쌍둥이가 유전적 배경이 같기 때문에 같은 병 걸릴 확률이 높아요. 이해 가죠, 그죠? 그래서 기왕하면 바깥에서. 그러니까 쌍둥이가 있다고 너무 피해 댕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너 망가졌니? 그럼 나도 이식 준비를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 같은 거는 이제 가능한 게, 왜냐면 감염으로 인해서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이식을 해도 충분히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MHC 맞출 필요 없이 그냥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알로그래프트라고 하는데 이건 동종 이식인데, 이건 뭐냐면 같은 종 간의 이식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신장 이식 같은 거, 그 다음에 간 이식 이런 것들은 동종 이식을 하는데, 이때는 뭘 맞춰야 됩니까? MHC, 주조직 적합성 항원을 맞춰줘야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제노그래프트인데, 이거는 이제 이종간 이식인데, 뭐 돼지 심장을 사람한테 이식해 보려는 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돼지의 신장, 콩팥도 이식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런데 제노그래프트를 하고 나면 급격한 거부 반응이 오거든요. 급격한 거부 반응이 오기 때문에 제대로 못 쓰는데, 요새는 유전자 조작 돼지로 사람의 MHC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사람은 심장을 100년 이상 쓰는데 돼지는 수명이 짧아서 심장의 내구성이 10년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식을 해도 10년 이상 못 쓰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돼지에만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저 유전자 배울 때 배웠던 것 중에서 그 레트로바이러스 중에서 숙주세포 유전자 속에 꼽혀 있는 레트로바이러스 이런 얘기 배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 동물마다 그게 다른데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안전성 보장이 안 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들 하고 있죠. 그런데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돼지 피부를 처리를 해가지고 화상 환자 피부에다 이렇게 덮어주는 이식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곧 떨어져서 없어지지만 수분 흡수를 수분 증발을 억제할 수 있고 감염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오토그래프트는 자가이식, 신그래프트는 동계이식, 알로그래프트는 동종이식, 제노그래프트는 이종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식하는 위치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데다 붙이는 거는 동소이식이라 해서 오스트로픽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딴 데다가 갖다 붙이는 거를 헤테로트로픽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혈액을 이식하는 걸 우리가 수혈, 트랜스퓨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한테서 가장 많이 하는 이식 행위는 수혈이네요. 수혈, 그죠? 수혈도 이식이죠. 그 다음에 그 수혈의 좀 더 근본적인 형태가 골수 이식,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이거는 백혈병 같은 거 걸린 사람들한테 하는데 방사능을 쬐거나 아니면 항암제를 넣어서 골수 세포를 다 죽인 다음에 다른 양반의 골수를 이식을 넣어요. 방법은 간편해요. 여기 보면 일리학번 보이죠? 이 그림에 일리학번 보면 우리 여러분들 해부학 시간에 배운 anterior, superior 일리학 프로세스가 어디 있죠? 요 앞에 블록 튀어나오는데 만져지는 데 있잖아요. 골반에 만져지는데 거기다가 주사 바늘을 딱 꼽으면 골수로 바로 주사 바늘이 들어가거든. 거기서 골수 채취를 해. 그리고 그거를 수혈하듯이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조골세포란다. 간세포들이 조혈 간세포들이 모세포들이 골수의 자리를 잡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이제 줄기세포 이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식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이거 2015년 자료긴 한데 여기 간 이식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꽤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식들을 하고 있어요. 간이 왜 망가지죠? 뭐 망가지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주로 보면은 노령 인구가 많은 데서 간 이식할 가능성도 많이 높아집니다. 당뇨병 같은 거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오래 진행되고 나면 간 부전, 간이란다 신장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간이라고 그러네. 신장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신부전에 빠지게 되면 이제 이식을 하게 되고 뭐 이러는데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이런 데서 신장 이식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화 보면 무슨 뭐 사람을 이식을 하기 위해서 저 납치해가지고 뭐 그런 영화들 꽤 있잖아요. 그거 보면 다분히 거짓말이고 공포 조장인 게 많은 게 그 이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 그 이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수많은 의사들이 분야별로 달라붙어야 되는데 무슨 조폭들이 가가지고 그뭐 쉽지 않은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쓰네요. 미국에서도 이식이 엄청 증가하고 있고 엄청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거부 반응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우리 홍윤상 군의 이식 거부 반응이 없었으면 우리 홍윤상의 잘생긴 얼굴을 떼다가 내 얼굴에 붙이기 위해서 내가 밤에 홍윤상을 납치할 텐데 그리고는 그 얼굴 껍질을 벗겨서 내 얼굴에다 붙일 것 같은데 안 되잖아. 이유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거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지? 진짜 만약에 안 그랬으면 요새 팔이 건질건질 여기 뭐 종기가 생겼는데 정의태 걸 하나 떼가지고 내 몸에 붙일까 뭐 이런 불가능한 이유가 근데 앞으로는 그게 가능해질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거부 반응 리젝션은 이식받은 조직이 더 이상 생착하지 못하고 거부 반응으로 탈락돼 나가는 현상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항원이 있기 때문이야. 그게 이제 트랜스플란테이션 안티젠이죠. 그 중에서 중요한 걸 우리가 주조직 적합 항원, histocompatibility, major histocompatibility antigen이라고 얘기하고 단백질은
MHC 항원이고 그 유전자는 MHC 유전자로 몸속에 있죠. 메이저가만 있느냐? 마이너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는 이렇게 소문자로 씁니다. 메이저 마이너가 다 M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문자 MHC는 주조직 적합성 항원이고 작게 쓰면 MHC라고 마이너로 씁니다. 요게 언제 발견됐냐면 1936년에 고어러라는 사람이 쥐에서 발견을 했거든. 쥐 이식 실험을 하다가 쥐의 MHC 유전자를 우리가 H2 유전자라고 그러고 그 항원을 발견을 했죠. 그다음에 1950년대가 되니까 수혈을 많이 받은 사람, 그다음에 애를 많이 낳은 여자분. 근데 그 애가 한 남자의 애가 아니고 여러 남자의 애를 많이 낳은 사람. 이 제왕절개가 많지 않을 때 질식 분만을 하다 보면 항원에 노출돼 가지고 그 항체들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MHC 분자와 반응하는 항원을 가지게 돼. 그걸 이용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사람에서 발견된 거는 HLA라고 해요. Human Leukocyte Antigen.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발견해냈지. 그래서 요런 항체, 그러니까 항원들이 사람마다 다르고 거기에 대한 항체가 있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고. 그다음에 또 이 HLA가 특정 질환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도 보고됐어요. 지금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MHC 분자 얘기할 때 MHC 클래스 1, 2가 면역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이식 거부 반응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잖아. 그리고 이제 국제학회에서 HLA 종류가 쭉 나오거든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단계까지는 왔지만 그렇게 해서 정의와 구조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해요.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 의대 미생물학 교실에서 이 HLA 타이핑을 주로 했었습니다. 선도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사람의 종류가 한 14,000 종류.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한 2만 종류 된다. 18,000 정도까지 갔나? 그래서 한 2만 종 정도 된다고 최대한 생각하면 우리가 4천만이잖아?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나랑 똑같은 MHC를 가지고 있을 패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한 200명 되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나도 모르지만 나랑 같은 MHC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HC,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는 표면 문제 다 있잖아요. 그죠? MHC 클래스 1은 핵이 있는 모든 세포, MHC 클래스 2는 면역 세포들 중에서 APC로 작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람한테서는 HLA라고 불리고 있는데 사람의 HLA는 6번 염색체에 존재해요. 아마 이명신 선생님 강의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 MHC 분자가 어떤 조합을 통해 가지고 다양성을 확보하고 바깥으로 나오는지. MHC 클래스 1 분자와 클래스 2 분자의 구조가 이렇게 도메인으로 알파1, 알파2, 알파3 도메인이 있는 거에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 달라붙어 있는 MHC 클래스 1, 그다음에 베타1, 베타2 도메인, 알파1, 알파2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 MHC 클래스 2 분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MHC 클래스 1과 2가 발현되는 데 있어서 이제 클래스 1에 A, B, C가 있잖아요. 이게 오토소말 도미넌트하게 작용하거든요. 코도미넌트하게 작용해. 무슨 얘기냐면 엄마한테서 받은 크로모점 6, 아빠한테서 받은 크로모점 6 두 개가 있잖아. 거기서 클래스 1이 A, B, C가 각각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항상 6종류의 클래스 1 분자가 발현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생들이나 형, 오빠가 있으면 엄마한테서 받은 거, 아빠한테서 받은 것들 이렇게 맞춰보면은 어, MHC 클래스 1 분자가 같은 확률이 25%.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확률은 더 떨어지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동생 있고 형 있으면 잘해줘. 나중에 신장 하나 받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게 엄마 아빠는 주고 싶어도 못 줄 수가 있는 게 절반은 남편 거, 절반은 아내 거라서 MHC 클래스 1 절반만 갔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그것도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애 아플 때마다 신장 하나씩 떼주면 엄마가 신장 2개밖에 없는데 아빠나 그래도 떼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면역 억제제가 잘 나와가지고 요새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DPDQD와 클래스 2는 어떻게 돼 있죠? 랜덤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종류 6종류 이상의 다양한 패턴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전에 이 MHC 클래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할 때는 믹스드 림프사이트 컬처라는 걸 했어요. MHC 유전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 이명생 강의 시간의 내용을 가지고 1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는 빠져나갈게요. 그래서 MHC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 기전이 이랬던 거였죠. 클래스 1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내에서 만들어진 항원에 유비키틴이 달라붙고 프라토즘에서 분해되고 탭을 통해서 ER로 들어와서 여기서 만들어진 MHC 클래스 1 분자와 함께 결합된 상태로 바깥으로 발현됐고 MHC 클래스 2 분자는 어떻게 됐냐면 직접 만들어지는데 여기 인브랜트 체인이라고 하는 게 마개를 딱 막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로 바깥으로 나오다가 파고좀 하고 결합을 한 상태에서 어, 여기에 있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요 인베런트 체인이 분해되면서 요 부분이 열리면 커서가 지금 안 보인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항원이 껴 들어가서 같이 발현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MHC 분자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 쥐갖고 실험을 하니까는 이제 동종이식을 했죠. 같은 쥐인데 유전적 배경이 다른 거. 아웃브리드라고 그래요. 아웃브리드. 그죠? 인브레드 마우스는 유전적 배경이 같기 때문에 인브레드 마우스 간에 조직 이식을 하면 다 달라붙어. 그런데 아웃브레드 그러니까는 아빠가 다르거나 엄마가 다른 유전적 배경이 다른 것들을 갖고 이식을 하면 안 달라붙고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게 동종 이식편 거부 반응이에요. 알로그래프트 리젝션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MHC가 같은 경우에는 달라붙어서 생착이 되지만 유전적 배경이 다르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HLN은 하프로타입이고 양쪽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고 오토조말리 코도미넌트 해서 다 발현되고 부모, 자식 간에는 50%만 일치하게 되고 형제가 같은 확률은 25% 그리고 절반이 같은 확률은 50% 완전히 다른 확률 25%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이렇게 보면 왠지 나랑 닮았다 이러면 나중에 HL 검사해보고 내 신장이 HL이가 같으면 일단은 멀리 지내. 왜냐하면 달라고 그럴지 모르니까 도망가야지. 그리고 아프기 시작하면 가까이로 이사가 가서 잘해줘. 하나 받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들 찾아야 돼. 나한테 신장을 줄 사람. 그래서 HLA 은행이 필요하게 되고요. 가톨릭에 대해서 그 일을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동종이식편은 보통 이걸 제일 많이 하잖아요. 동종이식 편 이식을. 그래서 그 어떻게 인식되냐면 이제 동종이식편을 우리가 알로그래프트 이렇게 하는데 요게 동종 항원이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을 다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식의 기본은 일단 혈액형이 수혈할 수 있는 혈액형으로 맞아야 돼. 그게 일단 기본입니다. 우리가 A형 P는 A형한테 줄 수 있고 AB형한테 줄 수 있고 B형은 B형한테 줄 수 있고 AB형한테 줄 수 있고 O형은 O형한테 줄 수 있고 O형, B형, AB형한테 다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이식은 그 패턴이 맞아야 일단 이식이 가능해. 그 다음에 HLA가 맞아야 이식이 가능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지금은 이제 약이 잘 나와가지고 자꾸 그게 깨지는데 그게 이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로그래프트가 됐는데 MHC가 딱 보고 이거는 남이네라고 인식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인식하기도 하고 뭐 간접 인식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내용이 좀 에, 복잡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인식이라는 게 우리가 저 면역 관용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톨러런스라고 얘기잖아요. 톨러런스. 그 톨러런스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골수에서 만들어진 T세포가 흉선으로 가서 셀렉션을 받잖아. 그 셀렉션을 봤을 때 포지티브 셀렉션, 네거티브 셀렉션 있는데 포지티브 셀렉션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받는 거라고 그랬지. 뭘 할 수 있어요? 내 MHC 분자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받아. 그 다음에 네거티브 셀렉션은 뭐라고 그랬지? 나의 펩타이드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받아. 그렇게 해서 나온 T세포는 내 MHC는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에, 주요 메이저 펩타이드는 인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스팸 전화가 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동종이식편의 직접 인식 이렇게 되는데 정상적인 TCR이 MHC하고 펩타이드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는 선택을 거쳤는데도 일부가 동종 MHC를 인식할 수 있는 T세포로 어, 살아남는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여기에 이제 포지티브 셀렉션 할 때 자기 MHC와 약하게 반응하는 T세포가 다 죽지는 않고 살아남는다. 그런데 동종 MHC와 강하게 결합하는 T세포도 제거하지 못하고 살아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와서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가설이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셀렉션은 자기 MHC와 강하게 반응하는 T세포가 이제 제거되고 난 다음에 동종 MHC와 강하게 반응한 T세포는 또 제거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T세포의 2% 정도가 동종의 MHC를 인식할 수 있는 결과로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바깥으로 나와서 뭐 관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종 MHC 분자가 수혜자 APC에서 처리돼서 제시된 것을 T세포가 어, 또 인식하는 경우에 간접 인식이 돼가지고 크로스 프라이밍을 거쳐서 CD8 포지티브 T세포가 활성화돼서 일어나게도 된다. 원래는 MHC가 다른 것들을 인식하면 안 되는데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항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정 이식편에 직접 인식이 되면 자기 MHC 분자와 함께 제시된 외래 펩티드를 T세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기전들이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돼 있어요. 보면은 이건 이제 그냥 머릿속의 그림들이에요. 보면은 원래 인식하는 패턴들이 있는데 이게 정상 패턴인데 그것과 똑같지 않아도 뭐 우연한 조합에 의해서 인식이 가능하다. 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렇게 해서 자기 MHC 제한 T세포 구조가 유사한 MHC 동종이식 MHC 메르펩티드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 MHC 제한 T세포가 동종이식 MHC와 메르펩티드가 형성한 구조를 또 잘못 인식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인식을 이제 잘못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이제 T세포가 활성화되게 되죠. T세포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식편을 공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딜리드 타입 하이퍼센시티비티와 유사한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그런 CD4 포지티브 T세포들이 생기고 CD 포지티브 T세포는 직접적으로 이제 CDH 활성화되면은 CTL로 바로 분화돼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어, 간접적으로 활성화되면은 이게 이제 MHC 리스트릭션이 있기 때문에 직접 공격은 못하지. 공격은 못하게 돼서 이식편을 죽일 수는 없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거부 반응들이 나는데 어쨌든 이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돼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초기 급성 거부 반응은 직접적으로 활성화된 CD8 포지티브 T세포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만성 거부 반응은 간접적으로 활성화된 CD8 포지티브 T세포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서 다른 면역 반응들이 촉발돼서 복합적인 반응들이 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얘기들이 좀 복잡하죠. 이거는 어 요 그림들을 사실 보면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거부 반응들이 일어나는 기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면역 세포들을, 그러니까 이식을 하기 전에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도록 세팅을 해 가지고 어 그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뭘 하냐면 지금은 유전자를 증폭을 해 가지고 패턴을 알아내서 그걸로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믹스드 림프사이트 리액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너의 세포와 그다음에 레시피엔트의 세포를 섞어서 배양을 하는데, 에 그중에 도너의 세포를 불활성화시켜요, 주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 하는 사람 거를. 그리고 섞어서 둘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세포 수가 막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부적합하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섞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 얘네들끼리는 서로 문제가 없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 이식을 하는 어 그런 전략들을 취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도록 해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게 잘 매칭이 안 되면 나타나는 반응들이 이제 동종 이식 거부 반응인데, 초급성 거부 반응은 하이퍼아큐트 리젝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식하자마자 바로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형이 안 맞으면 바로 일어납니다, 혈액형이 안 맞으면. 그거는 혈관 내 세포하고 그다음에 항원이 그러니까 혈관 내 세포 항원하고 항체가 바로 반응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은 항원 항체 반응이 생기고 혈전이 형성되고 보채가 활성화되고 혈관이 막히고 이식편이 죽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초급성 거부 반응이에요. 수혈 반응이랑 똑같은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이식편 속에 있는 항원을 돌고 있는 숙주의 피가 돌다가 여기 항원이 있네 그러면서 항체 가서 달라붙어 가지고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성 가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제노그래프트 해도 생기고, 그다음에 혈액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 생기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급성 거부 반응은 어큐 리젝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식 한 1주 정도 후에 발생하는데, 이제 딜레이드 타입의 T세포 반응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활성화된 항체가 혈관과 조직을 손상시켜서 일어나는 반응이 이제 급성 거부 반응인데, 이 반응은 이제 MHC가 맞지 않으면 생기기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 거부 반응은 그래프트 베스큘로패티 또는 이제 코로너리 리젝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6 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이토카인들이 작용해서 혈관 안쪽이 막히는 게 아니라 혈관의 근육층이 비후가 돼서 혈관이 쭈그러들어. 그래서 피가 안 통하게 돼 가지고 손상이 유발돼서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게 이제 만성 거부 반응입니다. 거기 보면 혈관 내피세포가 생산한 성장인자고 케모카인이 동맥의 인티마 그 층을 자극해 가지고 비후화시켜 가지고 혈관을 막아서 피가 안 통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초급성은 세포막, 그러니까 이제 엔도셀룰 셀에 안티젠에 항체가 반응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T세포 그다음에 항체가 작용해 가지고 일주일이 생기는 거고, 나중에 혈관이 이렇게 비후화돼서 생기는 게 초급성 거부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면역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T심 림프구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백K506 같은 T세포 신호전달 경로 차단제, 대사기량제,
그다음에 T세포에 대한 항체 억제, 보조자극 차단제, 뭐 항염증제, 이런 다양한 약들이 이제 개발돼 있고, 요새는 약물들이 잘 개발돼 가지고 MHC가 비교적 맞지 않아도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평생 약을 먹어가면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면서 생착 상황을 유지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약제들이 많이 개발돼서 사실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좋은 거는 어 MHC가 맞는 조직을 이식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MHC가 거의 맞아도 거부 반응들이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면역 억제 치료는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혈액형도 맞춰야 되고 HLA 타이핑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시범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게 '면역 관용을 인공적으로 유도해 볼 수 없을까?' 하는 연구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 이식은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제 돼지 피부 이식한 화상환제 그런 거거든요. 떨어질 걸 알고 있지만 일단은 급하게 조직의 감염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수분 증발을 억제하면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자라나서 유가종을 만들기 전에 바깥에 있는 여기 에피셀리아 셀들이 자라 들어오도록 해 주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흉터 조직이 안 남거든. 그래서 그렇게들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ABO 타입 수혈만 만 있는 게 아니라 뭐 RH형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추럴 안티바디인데, 우리가 적혈구에만 수혈 항원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온몸에 이 수혈 항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혈작용이 나타나는 건 적혈구에서 용혈작용이 나타나니까는 우리가 뭐 수혈 그러면은 이제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작용을 생각을 하지만, 이 항원들은 온몸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미생물에서도 발견되고 식물에서도 발견됩니다. 그 흔한 수혈 항원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혈을 해 보지 않아도 먹는 거, 접촉하는 것만 가지고도 항체가 생겨져 있어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내추럴 안티바디라고 얘기해요. 본래 항체는 어떻게 생깁니까? 항원이 들어와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몸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항원들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생긴 항체가 수혈 항원으로 작용하면서 교차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수혈에 대한 항체는 내추럴 안티바디, 자연 항체. 예. 이런 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ABO나 RH형이 있는데, 뭐 루이스 안티젠 이런 것도 있는데 수혈을 잘못하면은 용혈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RH 마이너스, RH 플러스 항은 이 다른 엄마가, RH 마이너스 엄마가 RH 플러스 아빠의 애를 임신했는데 애가 RH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출산하면서 항원에 노출돼서 항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아기는 순산합니다. 두 번째 아기가 똑같이 RH 플러스가 되면 얘는 엄마 몸속에서 만들어진 RH 플러스에 대한 IgG 항체가 태반을 통과해서 들어가 가지고 애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아기 임신하고 출산할 때 RH 이 플러스 항원에 대한 항체가 못 만들어지도록 면역 억제를 하거나 뭐 탈감작을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이제 예방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죠. 그다음에 조혈모세포 이식. 이거는 이제 어 골수 이식인데요. 이것도 이식이죠. 주로 요 일리약본에서 뽑아 가지고, 골수에서 뽑아 가지고 수혈 형태로 넣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식을 했는데 잘 살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 "생착되었다." 이러고 이제 긍정적인 반응인데, 문제는 어떤 때는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데, 그게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골수 이식 때 주로 생기는데 골수 이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면역 세포를 이식해 주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수에서 자리 잡은 조혈모세포가 적혈구도 만들지만 백혈구도 만들고 백혈구에는 면역세포, T세포도 있고 이런데 이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 하면 숙주세포를 공격하는 적반하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식편대 숙주질환입니다. 그게 언제 주로 생기냐 하면 조직 이식편이 너무 클 때 또는 골수 이식을 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할 때는 MHC를 엄격하게 맞춰줘야 되는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골수 이식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레파토리 형성이 잘 안 돼요. 골수 이식을 하고 나면 골수에서 만들어진 T세포, B세포가 어디로 가죠? 골수 또는 흉선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면역 반응을 유발해야 되는데 흉선이 이제 너무 나이 든 상태에서 골수 이식을 하고 나면 흉선 기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교육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이제 반응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 반응 같은 반응들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반응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수 이식하고 나면 면역이 뭐 완전히 성립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염성이 증가하고 암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바로 또 11시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응? 저 화장실 갔다가 늦었는데 친구? 죄송합니다. 네, 알았어. 네.